그래서 우선 힘에 대해서 우선 지난 시간에 fundamental한 force,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 데피니션은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물체의 어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 게 이제 결국은 뉴턴 일법칙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첫 번째는 중력, 두 번째는 전자기력, 세 번째는 강력, 양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현상계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 다 전자기력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화학적 모든 반응은 전부 전자기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원적인 힘이 아니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제 보이는 힘들 있죠. 실의 장력이라든지 혹은 근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게 마찰력,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느냐 하면은 다 전자기력으로 그 근원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론적인 힘, 현상론적인 힘은 이게 장력, 실의 장력, 근력, 마찰력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야기를 할 때에 엘렉트로마그네틱 포스하고 그러니까 전자기력인 힘하고 중력하고의 비가 약 10의 그렇죠? 40승배 이게 작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저께 누가 질문을 했어요. 누구였죠? 이름이? 왕군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자기력이 이렇게 작은데 중력이 이렇게 작은데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건 사실 천체나 혹은 떨어져서 죽는 사람은 봐도 전기에 감전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력이 도미넌트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응? 지구 중력, 그러니까 질량이 커서.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 안에 있는 그 모든 물체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 다 합치면 그거 엄청나요. 마이너스 전기 다 합쳐도 엄청나죠. 그런데 왜 전기력이 없느냐 하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력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캐릭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가 뭐겠어요? 스트렝스도 차이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중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당기죠. 당기기만 해요. 그에 반해서 전기력은 밀치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환원하느냐 하면은 중력은 한 가지 처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종류의 중력 전하밖에 없어요. 그걸 뭐냐면 그 원인자를 다 전하라고 그러면은 중력 전하는 전부 한 가지밖에 없다. 그 매스는 한 종류밖에 없다. 그에 반해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자기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전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력을 만들어내는 전하는 중력 전하는 즉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즉 반중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있다. 그래서 플러스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마이너스가 몰려들죠. 그래서 금방 중화시켜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중화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0.00001%라도 만약에 차이가 나면은 엄청난 그 파국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은 중력에 비해서 전자기력이라는 게 10의 40승배 큰데,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의 전하가, 그렇죠? 중성이 아니었다면 10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10억 분의 1이라도 만약에 차이가 났다면은 10억 분의 1 해봐야 10의 마이너스 승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력의 10의 40승 빼기고 하면 그 중화되는 정도가 10억 분의 1만큼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지금 이 중력의 뭐예요? 10의 31승배 만큼의 전자력이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완전한 중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결국 완전한 중화는 어디서 오겠어요? 전자 한 개에 차지하고 또 뭐? 양성자 한 개에 차지하고 정확하게 같다. 부호만 다르고 정확하게 같다는 거에 기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정말 이 털끝만큼이라도 맞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존재는 기억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주 스케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강력한 전자기력이 별로 힘을 못 쓰고 가장 미약한 중력만이 우주를 컨트롤하고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죠. 답은 완전한 중화예요. 그 답은 또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의 양자화라고 그래요. 전하의 퀀티제이션. 정확하게 양성자의 전하와 전자의 전하가 같다. 부호만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뉴턴 법칙으로 가보죠. 뉴턴 법칙. 제1법칙. 1법칙은 뭐였습니까? 관성의 법칙. 그랬는데 관성이란 무엇이냐? 관성이 뭔가요? 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걸 사실 우리말로 그냥 그걸 관성이라고 그러죠. 얘는 뭐 이게 관성이 너무 커서 하려고 하는 걸 계속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운동 상태를 정지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정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 어떤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그래요? 힘이 없을 때, 외력이 없을 때, 외력이 없을 때는 운동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이 관성의 법칙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제2법칙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이게 헷갈려요. 이 법칙이 뭐냐면 뭐죠? 이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혹은 운동의 법칙,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으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속도가, 그리고 힘은 원인이고 원인을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쓰고 결과를 갖다가 왼쪽에 쓴다고 그러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힘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상수를 뭐라고 넣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1/m이라고 나요. 이런 숫자로 놓으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주어진 힘이 있을 때 어떤 것은 가속을 잘하고 어떤 것은 가속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m이 크면 잘 못하고 m이 작으면 가속을 잘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m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느냐 하면은 힘이 주어졌을 때의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즉 속도를 변화시키기를 얼마나 거부하느냐, 그 정도예요. 그렇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부의 정도예요. 그렇죠? 거부의 정도. 힘이 들어가면 운동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갖다 질량이라고 하고 관성질량이라고 그래요. M을 관성질량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힘이 들어갔을 때 힘에 맞서서 운동의 상태 변화를 거부하는 정도예요. 그것이 관성질량이에요. 자, 근데 우선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F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지면 A는 0이죠. 근데 A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적분하면은 V가 콘스탄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가 0이면 V는 콘스탄트.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2법칙에서 제1법칙이 유도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지금 와가지고. 옛날에 잘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1, 2, 3법칙이 그대로 계속해서 법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 한 것이 뭐냐면, 법칙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뭐 그런 거? 규칙? 그런 것도 되지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공리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액시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는 최소한의 공리를 가지고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리체계가 물리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법칙에서 1법칙이 유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법칙이 아닌 거죠. 그것은 따름 정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1법칙을 계속 교과서에서 남겨놓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관성계란 뭐? 이 관성계를 내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죠. 관성계가 뭔가요? 정답인데 관성계가 뭐예요? 관찰자가 가속도가 0인 게요. 관찰자가 가속도가 0인 게 그럴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금방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1법칙은 관성계를 정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관성계가 뭐냐고 또 물었으니까 정의는 정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관성의 법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표면에서 포탄을 쏴요. 그러면은 뭐 대기의 마찰을 갖다가 다 이제 그 상쇄하는 어떤 그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도 포탄은 휘어요. 어디로? 우측으로 휘어요. 왜 그렇죠? 지구의 자전 영향 때문에. 즉 지구가 자전하면은 일종의 힘이 아닌, 우리는 아무런 힘도 안 가해주는데 일종의 어떤 그 모종의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다시 말해서 힘은 없는데 이 가속도는 0이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그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즉 힘이, 외부 힘이 없을 때, 리얼한 힘이 없을 때 가속도가 0이어야 되는 그런 궤인데, 사실 이 관성계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는 그러면은 지구 위는 관성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 관성계를 어디 가서 찾나요? 우주? 우주 중심이 어디예요? 우주 중심이 어딘가요? 우주의 중심은 사실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도 큰 모순이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지구는 관성계가 아니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정지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태양에 대해서 정지해 있으면 태양도 사실 은하계를 돌고 있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 중심에서 3만광년 떨어진 변두리에 별볼 넘는 하나의 별에 불과하다고요. 그럼 은하에 대해서 정지해 있으면 되느냐? 은하도 자전을 해요. 그리고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관성계를 찾냐? 개념적으로는 어떤 뭐 전체 우주의 어떤 뭐 전체 우주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으면 된다고 철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관성계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개념적인 체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현실적으로 이 관성계를 정의하고 이것을 응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관성계예요.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관성계를 원하면은 우리는 이제 태양에 대해서 정지한 계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좀 더 좋은 관성계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프리시전을 위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관성계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떤 수학적인 액시엄의 체계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성계를 갖다가 정의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스페셜 렐러티비티라는 어떤 그 우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관성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무슨 말인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립? 안 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은 가속도와 리얼한 어떤 힘, 힘을 갖다가 규정짓는 관계를 규정짓는 건데 만약에 관성계가 아니라면 운동의 법칙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운동의 법칙이 이렇게 간단하게는 표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관성계가 아닌 데에서는 여기에다가 뭔가 엑스트라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를 뭐라 그러냐 하면은 관성력이라고 그런다고요. 아이고야. 가르칠 게 없네. 이걸 관성력이라고 그래요.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확 점거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밀었나요? 나를? 근데 앞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런 게 관성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법칙과 2법칙. 그래서 이것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법칙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1, 2법칙의 관계성이요. 관성계를 정의하고, 또 하나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예요? 벡터예요. 그렇죠? 방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치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분한 모든 것들은 다 벡터입니다. 그런데 이 가속도하고 힘하고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F도 벡터여야 돼요. 그렇죠? M은 이제 스칼라 값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2법칙은 벡터 릴레이션이에요. 벡터다. 힘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험적인 어떤 검증을 하려고 하냐 하면은 어떻게 하죠, 보통? 에?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 보고 줄을 갖다가 이제 줄다리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딱 이 세 개가 머무는 곳에서 이제 그 힘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 뭐 용수철 저울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용수철 저울, 여기도 용수철 저울,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힘이 평형이 되는 점에서 각각의 저울의 눈금을 읽죠. 그리고 이 각을 갖다가 재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람이 쉬운 말로. 그래서 결국 뭐가 맞았어요? 분해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평행사변형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과 이 오브젝트가 이 힘에 있어서의 힘의 가법이 이거 더하기 이것은 이것이 된다는 말은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이 가법이 평행사변형 법칙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벡터거든요, 사실은. 벡터를 정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스칼라곱이 정의되고, 그러니까 스칼라 어떤 그 벡터가 있을 때, F가 있을 때 스칼라를 곱해도 벡터가 되고 뭐 이런 몇 개의 성질이 있죠, 그렇죠? F1 더하기 F2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등등.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성질이에요. 이게 성립하면 벡터가 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힘도 벡터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힘이 벡터이고 가속도도 벡터고 그래서 제2법칙이 벡터 방정식이다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반대. A는 그래서 F고 이 제2법칙이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게? 근데 굉장히 그 영어로 말하면 far-reaching 한다. 국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심오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굉장히 심오한 결과를 줘요. 이 법칙을 설명하는 이 벡터의 성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그젠플로 내가 챕터 3를 다루겠어요. 챕터 3는 요거 하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무슨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유낙하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자유낙하라기보다는 일무의 어떤 뭐 던져오는 속도가 있어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에 이걸 갖다가 이쪽을 y축이라고 그러면은 y 더블 도트가 마이너스 g라고 그랬고, 이걸 일반적으로 적분해서 풀면 y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임무의 시각 t에서 y는 어떻게 되냐면 y0 마이너스 v0 y t 마이너스 1/2 gt의 제곱이라는 어떻게 어저께 했던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걸 미닝을 우리가 좀 따져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y0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y0는 뭐였어요? 이게 t equal 0에서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라고 하면은 어떤 곳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를 갖다 제로라고 잡죠. 그럼 자유낙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니셜리 위치가 0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속도도
0이고 그러면은 y0는 0, 그 다음에 v0는 0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유낙하라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다. 그렇죠? 마이너스는 뭐냐면 여기를 0으로 잡았으니까 1로 내려가면은 계속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뿐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면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v0의 의미는 뭐죠? 처음에 만약에 내가 쏘아 올렸으면 그러면은 그 초기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2차원의 운동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2차원의 운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고 그러고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속도 V를 가지고 V0를 가지고서 쏘아 올렸다고 해보죠. 그럼 이 포사체의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할까? 그게 이제 오늘 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 또 꺼내느냐 하면은 이제 이 벡터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뉴턴 법칙을 한번 응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뉴턴의 법칙을 이 차원에서 우리가 쓰면은 그러면은 A는 뭐예요? A는 n분의 1 곱하기 F예요. 그래서 이건 벡터 방정식이니까 각각 A는 컴포넌트로 쓸 수가 있죠. X, Y 컴포넌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AX equal AX, A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은 1 over M의 FX, FY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각각이 AX는 n분의 1의 FX, AY는 n분의 1의 FY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fx는 이쪽 x방향으로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ax는 뭐예요? n분의 1 곱하기 제로죠. 자, fx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ax는 제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vx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Vx는 어떻게 돼요? Vx는 상수다 그 말이에요. 초기 속도의 V0 이쪽에 성분을 갖다가 V0의 X라고 그러면은 V0 X와 계속해서 똑같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그러니까 Vx는 X의 미분이에요. 그렇죠? 한 번 더 적분하면은 X 빼기 X0는 V0X 곱하기 T죠. 적분하면. 혹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요. 미적분을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X방향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시각 t = 0에서의 위치를 x0를 제로라고 하자. 그럼 이것을 갖다가 제로라고 하면은 그러면 x는 임의의 시각 t에서의 x의 위치는 v0 x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vy는 그러니까 요 y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ay 성분은 뭐가 되냐면 1 over m 곱하기 fy예요. fy는 뭔가요? 그런데 중력. 중력이죠. 중력이 어떻게 주어져요? 자, 이쪽이 y 플러스 쪽인데 f는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g에 비례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에 소위 말하는 mg인데요. 이게 내가 여기 왜 코테이션 마크를 쳤을까요? 이 밖에 m이랑 여기에 m이랑 왜 같을까요? 중력은 물체에 대해 적용하고 가속은 또한 물체니까. 가속되는 것도 물체이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도 물체이니까. 그럴까요?
근데 그래서 so what? Ay 마이너스 G.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지구가 이 물체에 미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체에 미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일정한 상수예요. 그렇죠? 근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량은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중력 질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력 질량이라는 건데 이 중력 질량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어떤 물체를 지구가 얼마나 당기는가 그 당기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정도하고 지구가 이 책상을 당기는 정도하고는 다르죠. 그 당기는 정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력 질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의된 중력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의된 관성 질량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응? 관계가 있어요. 답인데 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두 개의 정의는 완전히 독립된 정의입니다. 절대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해보면 같아요.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마다 다 달라요. 요건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관성 질량인데 힘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저항하느냐. 물체마다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죠. 무슨 실험이냐면은 갈릴레오. 그렇죠? 피사 사탑에서 실험을 했더니 이게 뭡니까? 이쪽 방향의 연측 방향의 가속도가 물체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뭐냐 하면은 콘스탄트라 이겁니다. 물체에 관계없이.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체에 관계없이 M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중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성질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갖다가 생각해서 마침내 중력에 관한 어떤 그 굉장히 거대한 체계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20세기의) 중력의 법칙을 확립한 사람. 뉴턴은 뭐 20세기가 아니죠.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게. 일반상대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이 낙하 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하고 서로 비례하거나 비례상수를 잘 정하면, 일로 정하면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의 낙하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사이의 등가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리예요. 법칙이라고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 원리라는 principle of equivalence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다시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자, 제2법칙의 이 얘기를 벡터적으로 씀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얻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각각의 컴포넌트가 다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이 말은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X방향의 운동과 Y방향의 운동이 독립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이 벡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원한 결과예요. 즉, 힘의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운동이 X방향의 운동과 Y방향의 운동으로 Y의 XY 방향의 운동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해서 서로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응용으로서 소위 말하는 그 원숭이 맞추기라는 그 유명한 문제가 있죠. 여기 이제 나무에 있는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가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포수가 원숭이를 겨냥하고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총알도 뭐예요? 총알이 원숭이를 겨냥을 할 때에 원숭이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일로 쏴야 되느냐? 날아갈 동안 어떻게 해요? 총알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써요. 그냥 겨냥하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X방향의 운동은 X방향의 운동이고 Y방향의 운동은 Y방향의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Y방향의 운동은 얘의 운동이나 얘의 운동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같은 운동. 얘는 근데 X방향의 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얘는 하죠. 그러니까 얘는 디퍼런스는 뭐냐면 X방향의 운동만 있는 거고 사실은 Y방향의 운동은 서로 캔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의 낙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운동 방정식이 벡터 방정식이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힘의 캐릭터가 벡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시원한 결과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사실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미 뭐 끝내도 되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물리는 또 이렇게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이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기로 해요. X방향은 다 풀었어요. Y방향은 여기서 다 풀었어요. 이제 우리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운동은 X는 뭐예요? 이게 V0 X의 T이고 Y는 뭐예요? 여기서 뭐냐? Y0는 뭐라고 삼을까요? 여기서는 여기를 갖다 0점이라고 하죠. 0점. 그러면 V0YT 빼기 2분의 1 GT의 제곱이에요. 이게 답이네요. 이게 포사체의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 시타는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시타는 뭔가요? V0X와 이 V0의 방향을 규정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타 시타가 이건 뭐냐면 V0X분의 V0Y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그대로 써도 되고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V0X는 또 이건 이렇게 쓰면은 V0X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의 크기의 정사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이에요. V0X는 코사인 시타 곱하기 V0고 V0Y는 V0의 사인 시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t를 그대로 두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멀리까지 나가는 거리 r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높이가 0이죠. 높이가 0인 점을 풀면 답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t는 제로, 다른 하나는 t는 제로이고 또 하나는 g분의 2v 제로. 그렇죠? 맞아요? 이걸 0으로 놓으면. 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r은 v0x 곱하기 이거 v0y죠. 소리. 그렇죠? v0 2v0y 나누기 g 하면 그게 답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걸로 쓰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g분의 2v0의 제곱에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고 이거의 최대값은 언제 갖느냐 하면은 시타가 45도일 때. 왜냐하면 이게 2배의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가 사인의 2시타고 사인 2시타가 1이 되는 것은 2시타가 2분의 파이고, 그쵸? 그러니까 시타가 4분의 파일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등등 해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는 자유낙하의 Y방향에 가지고 있는 자유낙하의 어떤 근본적인 중력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운동 방정식이 벡터적이기 때문에 X 성분과 Y 성분을 운동을 갖다 분리해서 풀어도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의 레슨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질문이 있는 사람? 자, 이제 운동 법칙을 여기서 요 정도 하기로 해요. 오케이. 원숭이 맞추기 실험. 원숭이 맞추기. 예. 실험에서 저기서 이제 물체를 쏘아 올릴 때요. 원숭이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향과 속도를 그러니까 사실 그건 내가 이야기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맞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알은 응? 초음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성의 반응 그러니까 총알의 속도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 총알이 아니라 그거죠. 가만히 있어봐.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죠. 원숭이는 총을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고서 피하는 놀래가지고서 보수다. 하여튼 그 물리 문제니까 현실적인 걸 생각하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레이저 총으로 쏘면요. 응? 레이저 총으로 쏘면요. 레이저가 그 중력에 의해 휘어지는 건 너무 작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아니 그때는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떨어질 새도 없이 맞는 거죠. 또 똑같아요.
이게 총알의 속도는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하고 이 총알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리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전 좀 몰랐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게 총알을 쏘는 시점하고 이 떨어지는 게 완전히 동일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쏘는 이 총알의 속도랑 방향을 할 때 방향은 그 떨어지는 그 지점을 겨냥한다는 건 알겠는데 떨어지는 지점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지점을. 원래 있었던 걸 겨냥을 한다는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해야 속도 상관없어요. 아무런 속도 왜냐하면 얘가 천천히 가면 얘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얘가 천천히 날아가면 천천히 많이 떨어지겠죠, 오랫동안. 그렇죠? 중력과 속도 일정하니까. 그동안에 얘는 그만큼 또 오래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Y방향의 운동을, 얘와 얘의 Y방향의 운동이 카문이다. 그러니까 서로 공통이다 이거예요. 공통분모 빼내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의 운동은 이런 식으로 날아가지만, 그렇죠? 이거는 X와 Y로 분리를 하면 Y 성분을 분리하면 얘의 운동과 똑같다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래서 분리해서 풀 수 있다는 게 그 얘기, 강조점이었어요. 챕터 4에 운동의 3법칙이요. 제3법칙이 뭐였던가요? 작용과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작용과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작용과 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1과 예를 들어서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을 갖다 F2라고 그러면은 F1과 F2가 그러니까 1이 2에 미치는 힘하고 2가 1에 미치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건데 그것이 F1, 2, 이걸 F2, 1이라고 그러면은 1, 2예요. 주의해야 되는 게 F1, 2는 누구한테 미치는 힘이냐면 2에 미치는 힘이에요. 2가 받는 힘이에요. F2와는 뭐냐 하면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은 1이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물체가 받는 힘이에요. 그래서 F1, 2는 요놈이 F2와는 요놈이 받는 힘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이제 있는 이그젬플인데 작용 반작용이 성립하면은 어페런트한 극복이 파라독스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마차가 달려가면은 말이 수레를 끄는 힘과 수레가 말을 끄는 힘이 정확히 같다면 마차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답이 뭐예요? 두 개의 다른 힘은 다른 데에 이제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방정식을 풀 때 항상 뭐예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 둘 중에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의 힘은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작용 반작용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무언가가 컨저버되는, 그러니까 보존되는 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보존되는 양이 있는데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의 보존이 이것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번 간단하니까 증명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운동량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M과 V를 곱해서 정의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운동량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멈추게 할 때 응? 운동하는 물체가 멈추게 하려면 질량이 클수록 어렵고 속도가 클수록 어렵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물리적인 굉장히 모티브예요. 모티브. 근데 좀 더 우리는 맞는 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수학을 가지고서. 운동의 법칙은 F는 MA인데요. MA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M 곱하기 V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equal F. 그렇죠? 그러니까 F가 제로일 때 뭐예요? MV가 콘스탄트한 거예요. right? 그게 almost 제1법칙 비슷한 거죠. 다시 한 번만 오케이. 운동 제2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F가 제로일 때 MV가 일정하다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이 있으니까 이 양을 P라고 놓자. 정의를 하자. 그래서 F가 제로일 때 모멘텀이 보존이 된다고 하는 게 뭐라 그럴까? 한 물체에 대해서 이렇단 말이에요. 한 물체에 대해서 F가 제로일 때. 그런데 두 물체가 있어요.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물체에 대해서 F가 제로면 MP가 보존이 되는데 일정. 근데 이제 두 물체가 있어요. 1과 2가 있는데 두 개는 서로 운동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 힘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경우하고는 굉장히 천양지차가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한 물체가 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운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 경우는 두 물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땡겼다, 밀었다,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왜 1은 2에 힘을 미쳐서 1 때문에 2가 움직이고 반대로 2 때문에 1이 움직이지만 외력은 없다고 해봐요. 제3자는 여기에 간섭을 안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놈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은 ddtmv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MA예요. 그렇죠? MA는 누가 여기 힘을 미칠까요? 2가 1에 힘을 미쳐요. F2원이 힘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운동 방정식이야.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죠. ddt의 mv2에 이게 MA죠. 이쪽엔 누가 힘을 미치냐면 1이 2에 힘을 미쳐요. 1이 2에 힘을 미쳐요. 그렇죠? 이걸 변변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ddt에 이게 뭐냐면 P1 더하기 P2예요. 이게 P1, 이게 P2. 네. M이 안 곱해져 있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V1 더하기 V2는 콘스탄트하지 않은 거예요. 이 경우에. 이퀄 뭐에 제로라고요. 변변도 하면. 왜냐하면 제3법칙 때문에. 이게 제3법칙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도 그렇죠? 제3법칙 때문에 컨서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토탈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근데 F21하고 F12를 더할 수 있어요? F21하고 F12가 더해서 제로가 된다는 게 제3법칙 아니에요. F12가 F21과 부만 다르고 크기가 같다. 이게 제3법칙이거든요. 오케이. 다른 물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래요. 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F1, 2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고 F2는 여기에 있는 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두 개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플랫
뭐냐면 굽지 않은 어떤 그 평탄한 공간에서는 벡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서 하나의 포인트에다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벡터의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이 기저가 뭐라 그럴까, 뿌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한 평면에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이게 만약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다면 같은 벡터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식을요. F12 더하기 F21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써도 돼요? 예,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그 평형이 성립한다는 것처럼 식에 오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는 뭐냐면 벡터량이기 때문에 벡터를 더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벡터를 더하는 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 어디에 어떤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생각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갖다 쓸 때에는 1에 대해서 쓰면은 이건 안 들어오죠. 이것만 들어오죠. 2에 대해서 쓰면은 이것만 들어오고 이건 안 들어요. 이걸 더한다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거냐 하면은 1과 2 전체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네, 생각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만났는데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더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수학적으로는 그냥 벡터를 더하는 거지만 물리적으로는 뭘 더하는 거냐 하면은 요놈하고 요놈을 합친 토탈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탈 시스템에는 그렇죠. 전체 개에는 요놈도 들어오고 이놈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개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1도 전체 개의 일부고 2도 전체 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다 더하는 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개의 힘은 토탈 힘이 0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이걸 전체를 다 더해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놈은 얘가 1로 갈 때 얘는 1로 가고 얘가 1로 갈 때 얘는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만 두 개를 합친 전체 시스템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가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좋았어요. 즉, 전체에 이게 P1, P2가 모멘텀이 토탈 모멘텀 P 토탈이 보존된다 하는 게 제3법칙의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보존된다는 이 말이 뭔 얘기인지를 잘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래요. P1, P2를 이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mx1 닷 플러스 mx2 닷 이퀄 뭐가 되는 거예요? 콘스탄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m1 더하기 m2로 나누어도 시간에 대해서는 콘스탄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센터 오브 매스의 센터 오브 매스의 벨로시티예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즉 모멘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센터 오브 매스가 전체 개의 무게중심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뉴턴 법칙을 응용하는 거 좀 몇 개 하고 바로 에너지로 들어가겠어요.